출석했습니다. 지난주에 비해서 워낙 재판이 진이 빠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걸까요?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고요. 글쎄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3일, 25일 그리고 오늘 아마 출두한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는 빛이 역력한 것 같아요. 특히 얼굴에 이제 좀 수심이 가득 찬 얼굴 함께 또 이제 그 내릴 때 항상 이제 꼿꼿했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? 근데 조금 이제 허리를 좀 구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 안에서도 조금 이제 어떤 그 자세 자체를 처음에 어떤 꼿꼿한 자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허리도 숙이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내일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 목요일 날도 재판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주일에 지금 3번 재판인데 이게 재판이요. 이게 재판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, 사실은. 그리고 이게 한 신경을 곤두서 있어야 되고 또 사실 그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는 또 공방 자체를 제대로 다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생활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서울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을 또 봐야 되는 또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. 지난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면전에서 이제 막 비난하는 발언도 하고 또 본인 생활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오늘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. 이제 앞으로 아마 140여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되고 또 재판장에서 변호인과 검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좀 더 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늘도 역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요. 주로 최순실 씨와요? 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변호인에게 목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오늘 조금 이례적이었던 부분들이 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 변호인단이 다 일어섰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도 이거 의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있고요.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변호인까지 모두 기립을 했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거기에다가 오늘 또 그 한강욱 전 비서실장도 왔었고요.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전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취재 기자들의 느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어찌됐든 오늘 최순실 씨와 두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조차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장에 들어갔던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끈으로 질끈 묶은 최순실 씨가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2번이나 살피고 또 눈을 어느 곳에 둘지 몰라 하면서 지나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하고 재회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네요.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. 박 전 대통령이 왜 약간 그 흐트러진 모습들이 나타나는가. 왜냐하면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. 강박증이 있다.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2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요. 첫째로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그동안에 이제 구치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언론사 카메라가 주시를 하거나 아니면 비추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본인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. 지금 사실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. 이번에 이제 3번째 재판이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재판이 가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 3시간 하고 5시간 남짓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직 힘들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짐과 동시에 같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재판정에 갔을 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무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자꾸 주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. 본인이 그걸 직접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를 철저하게 따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지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을 하거나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.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재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 추후에 말하겠다,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자제했던 박 전 대통령입니다. 그러나 복화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입을 보면 혼잣말로 모두 엉터리라고
특히 안전범 전 수석 재판의 증언 녹취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나온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요. 예. 주진영 씨는 증인으로 오늘 아마 나가서 재판에 임했던 것 같은데요. 주진영 씨는 뭐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소신 있게 본인의 고집스러운 본인의 주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뭐 유리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고 물론 주진영 씨의 발언에서 보니까 박모 교수 KDI 출신의 박모 교수로부터 저 얘기를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인용구를 전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검사든 변호인이든 오가는 얘기들이 아마 대통령이 직접 지시냐라는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유인을 했던 것 같은데 주진영 씨는 다시 정정을 하기를 청와대 지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주진영 씨 같은 얘기가 본인에게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.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래서 저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호인과 박근혜 피고인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재판 전략을 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증인들은 말씀하셨지만 나와서 아마 상당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앞으로 일관할 텐데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해서 형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이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떳떳하다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 건지 그 대목에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쯤 하면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는 낯이 있긴 한데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지난해 12월 청문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까요? 워낙 거침없이 대답해서 그 답변 때문에 국회의원들보다 더 화제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. 네. 맞죠? 맞습니까? 내라고 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. 네. 예?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? 안 했습니다. 한 적이 없습니까? 네.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. 예? 입당 안 했다고요? 꼭 두 번 물으시는데. 그 입당한 취지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아예 어느 누구도 전 대통령이라고 주로 얘기했었었는데 피고 박근혜 씨라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바로 주진영 전 대표였습니다. 거침없는 증언으로 오늘 오전에 굉장히 그 재판정이 잠깐 시끄럽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재판정에 들어간 취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.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정책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오늘 법정 안에서. 그래서 최순실 변호인까지 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소란스럽기도 했었고요. 재판장 이 판사가 제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올 쯤에 바닥만 내려다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면을 응시했고 기자들이 그 표정을 봤더니 굉장히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거기서 물러서질 않더라고요.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떻게 공박에 나섰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세를 몰아서요. 주진영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에 대해서도 발음을 좀 똑바로 해달라 이런 증인은 변호인들이 많이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최순실 측 변호사 그리고 박 대통령 측 변호사 중에 일부가 좀 발음이 부정확하다. 그래서 내가 입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차례나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방청석에서 웃음까지 터지기도 했다는데요. 결국 판사가 저 변호사가 질문할 어떤 그 질문지를 양해를 구해서 저 주 전 사장에게 직접 전해주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변호사가 이 주진영 씨 우측 뒤편에 있어서 이 주 전 사장이 아예 몸을 우측으로 뒤로 돌려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더니
다시 똑바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줬던 어떤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. 네. 오후 들어서는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. 언론 기사만 보면서 당신의 추정을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변호사들이 정면 공격에 들어갔는데요. 박 전 대통령 측, 지금 앞으로 이 같은 증인으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민사소송까지 제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국민들 그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이게 아마 또 대리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가 지금 네. 대리를 한다고 하죠.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인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게 아마 시작일 것 같아요. 네. 지금 뭐 일단 재판정에 나오면 특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같이 옆에 있었던 측근들, 네.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특히 또 뭐 김종덕 장관, 뭐 김종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진술을 갖다가 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감정의 동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아니 불러서 갔더니만 왜 정유라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박 전 대통령은 자기는 정유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전혀 상반된 지금 어떤 진술이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나올 때는 아마 특히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특히 아마 네. 두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의 어떤 재판은 이 앞으로의 재판에 알린데 정말 어떤 전조전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의 오늘 재판이었습니다. 피해를 본 국민들 1인당 50만 원씩 25억 원을 토해내라라는 취지였습니다. 더더군다나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제기한 소송 아니겠습니까?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. 제가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좀 짧아서 과연 이런 소송이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생각되는데요.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대통령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네.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유사소송 사례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삶이라든가 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대통령 당선 때까지 또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와중에 또 노 전 대통령 사위가 직접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면으로 하여튼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법적인 효력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측은 저렇게 빡빡한 재판 일정을 앞으로 감내해야 합니다. 그러나 재판 준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증인신문 기록을 본 게 처음이라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하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재판정에 압박을 가했던 것 같더라고요. 예,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증인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 네. 그러니까 서증 심사, 그러니까 서증 조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 측이 이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네. 이 절차상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. 사실 저렇게 본인의 재판도 있지만 네.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으로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신청이 돼 있을 정도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또 별도로 6월 26일일 겁니다. 아마 재판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좀 이 절차상에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. 특히 오늘 한강욱 전 비서실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도 빡빡한 재판 일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호소하고 있던데요.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는데 받아들여질까요? 지금 일단 의무동에 지금 이제 있는데 아마 원래 이제 그 구속되기 전에도 이제 그 심장에 스텐트를 한 7개 정도 넣고 네. 또 여러 가지 또 그때도 몸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늘 아마 제가 모습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좀 모습 좀 초췌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아마 지금 이제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구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
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 그 목욕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네. 그 지금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는데, 그러니까 그때 수요일 날만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마다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. 나와야 돼서 목욕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온수 공급 자체가 이제 여름 말고는 안 되는데 딱 그때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면서 벌써 4주째 본인이 샤워를 못 했다고 하죠. 그래서 지금 재판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구치소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, 더군다나 지금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판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보수 신청을 했는데, 네. 예전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수 신청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마 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, 나이도 많고 또 건강 상태가 네. 실제로 좀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. 네, 법정에서도 지금 앉아있지 못해서 좀 누워있는 형태로 해서 좀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. 네. 그런 것으로 보면 일단 뭐 의사가 진단해 보겠지만 일단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보석 여부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왕 실장이라고 불릴 만큼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당사자이기도 한데, 결국 이제 구치소에 구속된 처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저렇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. 결국 이제 뭐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이 있어야 보석 네.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욕을 못해서 좀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. 그동안 지금 이제 구치소 생활이 그만큼 힘든다고 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일 것 같고요. 목욕을 못해서 힘들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심장병이 좀 악화가 돼서 결국 또 팔순이라고나 하는 나이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치소 생활을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, 네. 이걸 좀 판단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더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마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법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.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